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네, 전직의 출발 사진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습니다. 평 LTA 다 보인다. 커버가 닫혀 있어도 사람의 최신작 LG G2.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밤사이 들어온 직구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경이랍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일본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네, 외신들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른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은 일본 역사에 사로잡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주변국으로부터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동아시아 각 국가들에서 반일 시위가 벌어지고 또 일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 정부가 침략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 등에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아베 내각의 강요들이 과거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생각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주변국을 자극했다고 보도했고요. AFP 통신도 아베 총리가 8.15 전몰자 추도 식사에서 역대 총리들과 달리 가해와 반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베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대신 강요들을 보낸 것은 보수 행보를 유지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주도권을 잡은 아베 총리가 과거사 논쟁에 대해 더 강력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공조 노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집트 소식 들어보죠. 반군부 시위대의 농성을 무력 진압한 이집트 군부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상황은 악화를 치닫고 있다면서요? 예, 이 반군부 시위대에 대한 진압이 이뤄진 이후 이집트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정부 공식 집계로도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집계로는 시위 진압 경찰관 48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638명을 숨졌고요. 부상자는 3,99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측은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10,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과도정부가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카이로 등의 야간 통금령을 내렸지만 무르시 전 대통령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대되면서 폭력 충돌 사태가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예, 가짜 박사학위로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사건 다 기억하실 텐데 동국대학교가 미국 예일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죠? 예, 맞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신정아 가짜 박사학위 파문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미국 예일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맨하튼 연방항소법원은 동국대가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또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1심을 맡은 커네디컷주 연방법원도 지난해 6월 악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적다는 이유로 동국대가 제기한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었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죠.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SNS를 쓰면 불행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미시간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페이스북 이용자 82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이 감정 변화를 추적한 결과 페이스북을 많이 쓸수록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이용자는 행복감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에단 크로스 교수는 페이스북은 사회적 연결이라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은 있지만 행복감 측면에서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난지 나들목부터 성산대교까지는 밀리고 있는데요.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이 정체가 되고 있고 이후 동작대교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목동교에서 오목교 다시 오금교부터 금천교까지는 정체입니다. 반대 성산 방면 오금교에서 목동교 사이로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도심 성산으로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는데 연희 나들목부터 연세대까지는 차량력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동작대로는 사당역에서 경문 고등학교 앞까지는 이동 차량이 늘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언주로 성수 방면 내곡 나들목부터 매봉 터널 통과하는 데는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틀간 우리는 광복절 때문에 하루 쉬었는데 이 미국 정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국내 주증시는 어제 광복절을 쉬었지만 뉴욕 증시는 이틀간 계속 열렸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유는 역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다음 달 양적 완화 축소 우려였습니다. 14일장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전날보다 0.74%, S&P 500 지수는 0.52%, 나스닥은 0.41% 하락했고요. 15일은 더 내려서 다우존스 지수가 전날보다 1.47%, S&P 500 지수는 1.43%, 나스닥은 1.72%나 급락했습니다. 유럽 등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양적 완화 축소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경계감이 퍼졌고요. 특히 15일에는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건으로 2007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게 급락세를 촉발했습니다. 즉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게 되레 악재로 작용한 건데요. 이는 미국 FRB가 경제지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예, 이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경기 회복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그렇군요. 이 국제 유가는 근데 계속 오르고 있죠? 예, 국제유가는 이집트 소요 사태가 악화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48센트, 0.5% 올라서요 107.3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5영업일 연속 계속 상승했고요. 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집트 사태가 확산될 경우에 유조선들의 주요 통로인 스웨즈운하가 영향을 받거나 혹은 이집트 주변 산유국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시위대에 실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면서 지난 이틀 새 이집트에서는 500여 명 가까이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국내외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 우리나라 자동차 이 생산이 준다는 건데요. 이 자동차는 조립 산업으로 전후방 효과가 큰데 큰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 산업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의 올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생산량은 262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274만 대에 비해서 4.4%가량 줄었습니다. 업체별로는 보면 인도 마인드라이 인수된 뒤 노사 충돌이 사라진 쌍용차만 생산량이 19.8% 늘었고요. 현대차는 마이너스 5.3%, 기아차는 마이너스 3.8%, 한국 GM은 마이너스 2.7%, 르노 삼성은 마이너스 26% 등으로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1, 7월 국내 수출량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나 줄어서 181만 대에 그쳤습니다. 이 생산량이 준 큰 원인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현대기아차 노조는 당장 내일 모레인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매년 이어지는 연례 행사인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9,400만 원에 달하지만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1,000만 원 등 올해도 180까지에 달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조가 툭하면 파업을 벌인 데다가 높은 임금 상승에 걸맞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 생산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현대기아차의 해외 공장 생산량은 올 상반기에 19.5%나 늘었습니다. 현대차 중국 보이징 공장의 생산량 51만 대로 작년 동기보다 41.3%나 급증했고요. 미국 공장 생산량도 21만 대로 18.9%나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만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네. 노조가 그 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평균 임금이 9,400만 원이고 여기에 다시 지원금 1,000만 원 더 달라면 1억 원 이상을 이제 받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 요구한 것만 1인당 1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사측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 때문에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세계 5위 생산국에 오른 뒤에 작년까지 8년간 그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렇게 국내 생산이 줄면서 인도, 브라질 등이 쫓기고 있습니다. 6위 생산국인 인도는 지난해 414만 대를 생산해서요. 우리나라 456만 대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현 추세라면 내년이면 인도가 5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축소에 매달리고 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한국 지하경제의 주범은 결국 자영업자라는 분석이 나왔죠? 네, 오스트리아의 그 케플러 대학, 그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라는 분이 세계 3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한국의 그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평균 26.3%로 10번째로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럽 최고의 탈세국으로 지적되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2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슈나이더 교수는 한국의 지하경제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영업자를 꼽았습니다. 자영업이 한국의 지하경제의 44.3%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현금 거래할 때 소득에서 현금호대액을 소득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탈라하는 비율이 높아섭니다. 이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2%의 2배에 달합니다. 예, 정부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최근 세법 개정안 논란 속에 정부가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만 턴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예. 그런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인지 국세청은 당장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등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현금 거래로 소득을 숨기거나 비자금을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회사가 장황한 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예, 그 금융감독원 최근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공문을 보내서요. 예. 이미 가입돼 있는 계약과 똑같은 계약으로 갱신할 경우에 계약과 같은 내용은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안내 전화 등을 통해서 장황한 설명을 듣는 대신에 변경된 내용만 안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번 조치는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의 설명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서 불편을 준다 이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면 계속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또 보험료 등 중요 사항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 앞으로 잔액 50만 원이 안 되는 소액예금도 이자를 받게 된다면서요? 예,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아 왔습니다. 이런 관행을 12년 만에 폐지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2001년에 당시 한비은행, 지금 우리은행이죠. 그 소액을 굴려봐야 할 수익도 없고 계좌 유지 비용만 더 든다. 이러면서 소액예금 이자를 폐지한 뒤에 일제히 모든 은행이 뒤를 따랐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런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최근 이자 지급을 시작했고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도 이달안에 동참합니다. 이자는 연간 0.1% 수준입니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 원 가량을 소외계급에 더 지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거스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나이스. 쭉쭉쭉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아세요? 집 앞 상가에서 가정백반을 먹는다. 가정백반은 내 집에 없고 이런 시를 쓰신 그 신달자 선생님 곧 이어서 피플에 모시겠습니다. 예, 3부 마치고 곧 이어 4부 이어가겠습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겨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오라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잇?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평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시대의 피플을 만나봅니다. 피플. 집 앞 상가에서 가정백반을 먹는다. 가정백반은 내 집에 없고 상가 건물 지하 남은 집에 있는데, 집밥 같은 가정백반은 집안인 남은 집에 있는데, 집에는 가정이 없나? 밥이 없으니 가정이 없나? 혼자 먹는 가정백반,
남은 집 옆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파나 꾸역꾸역 가정백반을 넘기고 기웃기웃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대모산이 엄마처럼 콧물을 훌쩍이는 저녁. 방금 읽어드린 가정백반이라는 시는 시인 신달자의 시입니다. 시는 이처럼 노래이면서 절제된 어느 속에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그건 영탄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때로 시인의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는책의 출발사진 피플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시인이신 한국시인협회장 신달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신달자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른 네. 아침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원래 야행성인데 목소리 듣고 반가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먼저 네.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인사드리시죠. 네, 요즘 뭐 폭염 네. 폭염. 폭염. 예. 폭염 뭐 그리고 인내 이게 두 가지라고 그러대요. 요즘 예. 컨셉이. 그러니까 예. 어떻게 잘 견뎌내면 가을은 반드시 온다고요. 예. 뭐 내일이 해가 네. 또 온다. 강연섭의 1순위로 꼽히시기도 하던데 요즘 쉴 새 없이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유, 바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뭐 강의가 있어 갔다가 돌아왔고요. 또 뭐, 예, 신협회 일도 바쁘고, 또 제 개인 일도 있고, 또 오늘 이렇게 YTN도 나오고. 저는 뭐 선생님 오래오래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예, 지금, 예, 한국 시인협회상, 아니, 시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뭐 시인협회 또 상도 받으셨잖아요. 시인협회 네. 상, 이게 한국 최고 상이죠, 그게. 예, 그런데 그 회장 되신 지 이제 한 1년 반 되셨죠? 네, 내년 3월까지입니다. 2년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네. 이 시인협회 일 재밌습니까? 재미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책임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1년 반 이렇게 하면서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뭐, 좋은 책들을 좀 냈고요. 네,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큰 상을 참 많이 받으시는데 방금 아까 한국시인협회상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 말고도 또 영락문학상, 공청문학상, 대산문학상 상복이 많으신 건지 하긴 그렇습니다. 뭐 선생님 하면 이 김남조 선생님 이후로 또 뭐 많은 그 분들이 떠오릅니다만은 여성문학으로서는 네, 여성문학으로서는 선생님이 가장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높은 평가를 받고 뭐 있는 베스트셀러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뭐 그동안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는 정말 여류 시인이 그 남자 시인들보다 더 그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 시인이 인기가 있다기보다 좀 공감대 형성이 남성들보다 더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시로서 인정이 반드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겁니까? 네. 예, 그래도 제가 머릿속에 지금 뭐 떠오른 이름들, 여류 이름들 다 벌써 여류 이름이에요? 벌써 한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 터키 선생님이 좀 여성 시인들을 잘 아시잖아요. 예, 근데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가장 큰 성과 하나만 좀 꼽아 보시죠. 책을 2개 냈는데요. 예. 하나는 그 명성황후에서 천안함 때 돌아가신 한주호까지 예. 역사 인물 123명을 뽑아서 123명의 시인이 시를 쓴 역사 시집을 냈었습니다. 예. 네. 정말 좋은 일이었고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생겨서 판매 금지를 했죠. 예, 그런 어떤 사건을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뭐 K-팝, K-드라마, K-무비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K-푸드가 유명하죠. 한국 예. 음식이. 예. 그래서 한국 음식을 세계화한다는 데는 국적 불명의 이상한 음식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순수한 우리 한국 음식 78가지를 우리가 채택해서 시인들에게 시를 쓰게 한 시집을 냈습니다. 네, 그것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그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사건이네요. 네, 네. 예, 오늘 전원책기 출발사진 피플, 예, 한국시인협회장 신달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달자 시인에게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달자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되셨는데 등단한 지 50년이 됐죠? 네,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몇 년도입니까? 64년. 정말 깜깜한. 네, 64년에 이제 등단을 했는데요. 예. 결혼하면서 문학을 버렸다가 예. 이제 박목을 선생님이 권유를 해서 다시 시작한 것이 이제 현대문학에 재등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4년도 여상의 여류신문학상 네. 수상으로 등단을 네. 하셨다. 선생님 혹시 전봉근 시인 예, 아시죠? 잘 알죠. 그분이 현대시장 하던 만드신 잡지입니다. 예, 네. 전봉근 선생님이 현대시작 전에 네, 여상이라는 잡지를 하셨죠? 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종합지였고요. 예. 네. 이 재등단이라는 것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100만 원 고려 신인상 받았다가 다시 네. 또 조실버 신주문예를 했으니까. 네. 예, 선생님과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네요. 네, 네. 그 50주년 이제 되었는데 등단 작품이 어떤 거 있습니까? 환상의 방이라고요. 예. 환상의 방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때 그 전봉근 선생님이 굉장히 그 유럽적인 그런 어떤 냄새가 난다. 그 제목에 환상의 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방이라는 말이 그때 젊은 시절에도 굉장히 유혹적이었어요. 예. 방. 예. 그때 저는 이렇게 딸들이 많은 집에 태어나서 예. 혼자 방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방에서 상상의 방, 네, 상상의 공간,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킨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재등단을 이제 박목울 선생님을 네, 또 네. 만나게 돼서 재등단을 한 셈인데 네, 정말 참 대단하신 게 전봉근, 박목울 이 우리 한국 시사의 길이 남을 두 분의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또 대학 때 김남조 선생님.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세 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정말 홍복이십니다. 뭐 그보다 더 많은 스승이 있지만 어쨌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박목울 시인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대학 때 문학의 예. 밤을 하면은 그 이제 평가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 현대문학 등단할 때는 뭐 우연히 만나서 선생님이 저를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셨죠. 예, 박목월 선생님이 얼마나 그때 신달자 처녀가 귀여웠겠습니까? 예, 네. 이쁜 여대생이 시를 잘 쓰니까, 예. 네. 이 선생님 평소에 시의 소재는 주로 어디에서 씁니까? 가령 삶이 없다면 문학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삶의 모든 곳에, 네, 뭐 어두운 곳이건 빛이 있는 곳이건 뭐 눈물이 있는 곳이건 기쁨이 있는 곳이건 그 현장이 전부 시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나이가 드시니까 이 외람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시를 보는 눈이 많이 바뀌죠? 네, 바뀝니다.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그 좀 꾀를 부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나쁜 것은 좀 숨기고 이렇게 뭔가 좀 미화하려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보여야 그게 시의 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박두진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네. 눈을 뜬다, 개안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살아가면서 자꾸 눈을 새로 뜨게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시던데. 그럼요. 거듭거듭 뜨게 되죠. 예, 새로운 걸 보게 예. 되고. 근데 젊었을 때 못 보던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예.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참 재밌는 일인데 너무 많은 것을 보여서 삶의 현장에 고통은 있어도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보일 때 인간이 서서히 늙고 죽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선생님이 보시는 시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시의 매력은 결코 이렇게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또 벽이고 아무리 가도 또 벽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는 질투 많은 애인이라고. 질투 많은 애인. 다른 거 하다가 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완성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시는. 예. 무릎을 꿇어도 뭔가 이게 너는 이제 다 됐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끝까지 다가서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많은 애인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통을 주면서도 끊지 못하는 마약. 네, 이런 네. 얘기를. 그 시를 쓰다 보면 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선생님 네. 언제가 슬럼프였어요? 결혼하고
그때 예. 이제 제가 문학을 버린다. 뭐 이제 예. 제 자신이 그래, 재등단하시기 전에. 네, 네. 문학을 버린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책 하나 이렇게 펼치지 않고 예. 네, 연필 한번 들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죽음이던데요. 예. 네. 근데 그 시만 안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굉장히 구겨지는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우리 문단에서 후배 시인들에게 인상은 어떤가 하면 제가 이게 좀 외람스럽게 네.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아하고 여성미 넘치는 분이다. 그런데 이 칼날 같은 그 말씀 잘하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결혼한 지 9년 만에 그 부군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면서요. 뭐 그 얘기는 너무 많이 오래전에 한 얘기고. 예. 네, 그래서 뭐 거듭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인데,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굉장히 좀 지긋지긋한 그런 것이었는데, 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교훈이. 예. 왜냐하면,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네. 막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예.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고통의 부스럼 같은 것을 이렇게 싹 쏟아듬어 주는 게 있나 봐요. 예. 시간은. 그래서 지금은 아무 고통 없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4년간이나 간병을 하셨다는데 네. 이 마음고생이 정말 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참을 수 없는 아픔은 그 아픔이라의 아픔이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라의 슬픔이듯이 그걸 참 참을 수 없는 아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다 견디고 나신 건데 제가 이 괴로운 질문 하나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럼 우리 문단에 소문이 좀 나서 그렇습니다. 부군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으면 결혼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네. 아마 그게 뭐 딴 뜻이 아니고 네. 저희들 후배들 생각으로는 선생님에게 그만큼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전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 사람이 어눌하고 뭐 예. 표현 방법도 잘 모르는 그런 뭐 경영학자인데 그러니까 아마 나는 너한테 고맙고 사랑한다 이런 뜻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뭐 그 사람 가고 결혼은 안 했지만 그 사람 부탁 때문에 안 한 건 아니고요. 뭐 누가 프로포즈를 안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겁니까? 예, 오늘 당장 제가 알고 있는 그 외로운 몇 분에게 프로포즈 좀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기 출발 사진 피플 한국 시인협회장 신달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달자 시인에게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샤프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님께서 참 공부를 또 늦게 하셨더라고요. 석사를 시작하신 게 40대, 박사학위 받으신 게 50대,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셨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늦게 또 공부를 다시 하신 겁니까?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 하신 겁니까?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난이 있을 때가 예. 있었는데 젊은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저한테 권유했어요. 이런 걸 해보라. 그런데 저에게는 딸들이 많았고 근데 내 자신이 하나 선택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전부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더 고통스럽고 내가 좀 사회에서도 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나중에 공부를 선택했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네. 예, 늦게 공부를 다시 하셨으니까 얼마나 네. 힘드셨겠습니까? 네. 이 6녀 1남의 다섯 번째 따님으로 네, 다섯째 딸입니다. 다섯 번째 네. 딸로 크시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공부를 계속 강조를 하셨다는데 이 백치 애인이라는 책 그때 히트쳤잖아요. 그 네. 이세 들어온 걸 가지고 어머니 무덤에 가서 수표를 땅에 묻었다는 에피소드가 있던데. 네.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수표 땅에 묻고 다시 안 파내신 겁니까? 그 이후에도 많이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너무 부채가 있어요. 사랑의 부채랄까. 한 번도 어머니에게 제대로 이제 용돈을 드린 적도 없고 또 제가 아주 고통스러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백채인 때문에 인쇄를 이렇게 현금으로 수표로 이렇게 받았는데 제법 많았습니다. 근데 막 몸이 떨리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엄마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받고 택시를 타고 우리 어머니 묘에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도 돈을 그렇게 만져봤을 때니까 뭐. 그 처음으로 돈 벌어서 이제 어머니 무덤에 가서 땅에다 파묻어버리고 그리고 은행만 조언한 셈인데. 글쎄 누가 뭐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무리를 걷는 여자 그거 뭐 인쇄 받았어도 그건 그랬고. 정말 엄청났죠. 무리를 걷는 여자. 그랬고 또 뭐 자 박사학위 받을 때도 그랬고. 어머니한테 그래야만 좀 마음에 제가 위로를 받을 것 같았어요. 예. 지금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전달해 드리죠. 6316님, 신달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름이 안 예뻐요. 그 예쁜 이름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전달해 드리는가 하면 이름은 틀림없이 부모님이 지었을 테니까. 네, 아버지가. 근데 이름 좋지 않아요? 네, 근데 달자? 제가 보기엔 달자 정말 좋아요. 예. 달자. 예, 그렇네요. 뭐 다시 입에 감기네요. 예. 지금 이제 딸이 몇입니까? 예, 셋입니다. 딸 셋입니까? 네, 예. 네. 딸 부잣집에 태어나서도 딸 부자신데. 네. 이 점수를 매긴다면 지금 우리 선생님은 몇 점짜리 엄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엄마로서는 뭐 한 50점 될 겁니다. 엄마로서 50점.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이 교수 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서 이 낮게 점수를 곧장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여러 가지 교수로서 시인으로서 엄마로서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엄마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 중에 이 교수, 시인, 엄마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엄마다. 네. 또 따님들이 들었으면 그럴 겁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100점짜리 엄마다. 글쎄요, 100점까지 안 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 신달자 선생님 아까 나온 무리를 걷는 여자. 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하면 무리를 걷는 여자. 이걸 그때 그랬죠. 네. 다 연상을 할 정도가 됐는데 솔직히 몇 권 나갔습니까? 거의 한 200만 부 정도. 그러니까 요 사이 만약에 그 책이 나왔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갔겠죠. 아닙니다. 요즘은 책이 잘 안 팔리니까. 그때는요 90년도 정도인데 그때는 책이 많이 팔릴 때입니다. 그 200만 부만 뭐 200만 부까지는 안 되지만 가까이 이제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무리를 걷는 자, 이 소설이잖아요. 네. 예. 그래 시인이 이제 쓴 소설. 네. 근데 그것도 인류 작가들, 유명 작가들의 그 부수를 깨버리고 이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 소설가들로부터 질투받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마 뭐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밌으니까 드라마가 여성들에게 뭔가 이슈를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속편 쓰라는 유혹 없었습니까? 예컨대 무리를 걷는 남자 뭐 이런 거 쓰라는 뭐 그런 것도 많았고요. 예. 뭐 부리를 걷는 여자 이런 거 쓰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부리를 걷는 여자요. 네. 뭐 별별 청탁이 다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원고를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내 글로 해라. 그러면은 내 이야기를 소설로 써라. 그러면 더 히트칠 것이다. 근데 그때 제가 사람들은 다 사연을 가지고 있구나. 다 말 못할 사연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죠. 예, 시집은 지금까지 몇 권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13권. 13권입니까? 저는 딱 2권 냈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2권 내시는 게 좋은 거죠. 저는 대신에 무명 시시고 최근에 낸 책이 있죠? 요즘 이제 지난번에 종이라는 시집으로 대산문학상을 받았고요. 그랬죠. 종이죠. 그리고 이제 에세이집은 엄마와 딸이 작년에 나왔고요. 예, 맞습니다. 엄마와 딸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갔고요. 제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책을 못 읽었습니다. 나중에 꼭 사서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니니까. 예.
지금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노벨상 시즌만 되면 이제 우리 작가가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까, 우리 시인이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까. 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문학이 세계화가 일찍 되었더라면 뭐 박두진 선생님이나 김수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수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선생님 생각에 노벨상을 받기 위한 성질 조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뭐 늘 받을 듯 하다가 지금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국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벨 문학은 우리 중국, 일본 이런 데서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문학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정말 예. 질적으로 향상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나라의 명예도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받더라도 그렇게 멀지 않게 뭐 받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저는 갖습니다. 선생님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그 스웨덴으로 가게요. 예, 새 시집 언제쯤 소식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집은 내년 한 2, 3월에 나올 겁니다. 예, 내년 2, 3월에요? 네. 예, 한 권 좀 주십시오. 물론이죠. 네. 그 피플 코너 마지막에 꼭 드리는 질문입니다. 신달짝의 시란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란 시. 예. 시는 진실입니다. 신달짝의 시는 진실이다. 예, 틀리지 않은 말씀 같네요. 네. 자, 하나만 더 네.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발 질문입니다. 네. 신달짝의 사랑이란? 로또입니다. 잘 안 오더라고요. 예, 이 사랑이 로또라는 말,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이 크로징 멘트에 이와 유사한 글을 하나 썼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하도 감동을 네, 받은 네. 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썼는데, 신달짝의 사랑에는 로또다. 역시 그 세계적인 작가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시인이 보는 시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에 문자 메시지 많이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만 더 전달해 드리죠. 1397님. 시를 적어봤더니 모든 살아있는 생명과 자연에 관심이 생기고 생명의 소중함이 느껴지고 화병도 치료되고 마음도 정화되는 경험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를 쓰게 한다면 학교 폭력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20초 있습니다. 네, 시가 이제 특히 중고등학생들 폭력, 뭐 자살, 왕따 이런 것 때문에 문화부하고 시협회가 손을 잡아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시의 치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시를 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게 해서 뭐 치유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는치기 출발사진 피플 한국 유류시인의 최고봉 신달자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버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틸은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틸은 아이포티 쌀른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61살에 죽은 작가가 죽기 직전에 쓴 자신의 부고가 전 미국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애틀 타임즈는 작가 제인 로트가 직접 쓴 부고를 실었는데요. 그녀는 30년 전 만난 남편에 대해 당신을 만난 그날은 내 생애 가장 운 좋은 날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로 슬퍼하는 대신에 나의 충만했던 삶에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태양, 달, 호수가의 산책, 내 손을 쥐던 어린아이의 손, 이 신나는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휴가를 떠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녀가 자식에게 남긴 말이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이란다. 하지만 그 장애물 자체가 곧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